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을 판매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불완전 판매를 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는데요.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홍콩 H지수에 연계한 ELS 상품, 이 구체적인 손실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지금 홍콩 H지수에 연동된 주가 연계증권 ELS의 예상 투자 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작년 홍콩 ELS 판매 잔액이 약 40만 계좌에 지금 18조 8천억 원에 달하거든요. ELS는 일종의 금융 파생 상품으로 이 설명을 해보면 홍콩 H지수 등 계약된 주가 지수가 이제 약정된 선 이하로 하락했을 때는 이제 투자자가 원금 손실을 입는 상품이고요. 예. 반대로 이제 약정된 선 위로 이제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제 확정 수익률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가 침체 일로를 겪으면서 홍콩 H지수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요. 네. 이 때문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홍콩 ELS를 투자하게 된 계기가 이 은행 등 판매 기관이 이 제대로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거나 뭐 대리 가입을 하거나 하는 이 불완전 판매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속출했었고요. 예. 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분쟁 조정에 나섰습니다. 투자 책임은 물론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고 하지만 네. 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위험한 파생 상품을 샀다고 하면 뭐 판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네네. 금감원은 ELS의 이제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해서 판매자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 뭐 기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제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이제 분쟁 조정 기준안을 오늘 이제 내놨습니다. 네. 기준안을 보면 판매 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서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뭐 최저 0%서 100%면은 뭐 이게 되게 폭이 큰 것 같은데 네. 이 배상 비율 정할 때는 이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기타 요인 등을 고려해서 이 배상 퍼센트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배상 비율 산정 방법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배상은 판매자 책임과 투자자 특성 등 이 복잡하고 좀 세밀하게 좀 따져서 결정을 하게 돼요. 네. 이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해서 이 불완전 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기본 배상 비율, 그러니까 20에서 40%는 기본적으로 배상을 해라. 네네. 이걸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서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이제 가중을 합니다. 투자자별로는 이제 고령자 등 이제 금융 취약계층인지 아니면 ELS 최초 가입자 등인지 여부에 따라서 뭐 최대 45%를 이제 가산을 하고 네. 뭐 ELS 투자 경험이나 지식 수준에 따라서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최대 45% 차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에 이제 충족 계산해봐서 뭐 가산하거나 빼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네네. 이렇게 포인트를 더하고 빼다 보면 금감원은 100% 보상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봤고요. 그러니까 금융거래가 처음인 네. 고령자인 그렇죠. 경우에 은행에서 가입을 했으면 맞습니다. 네,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네. 설명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네네. 이 금감원은 홍콩 ELS 배상 비율이 이제 평균적으로는 20에서 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과거 2019년 파생결합사 펀드 DLF 사태 때 배상 비율을 보면 20에서 80%니까 약간은 조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 이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뭐 상품 특성이라던가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이제 감안했을 때 판매자의 책임이,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책임이 더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죠? 맞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ES 발표 전에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국내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를 했었어요. 네네. 이제 은행과 증권사가 홍콩 H지수 ELS 19조 원어치를 판매를 하면서 예. 투자 위험 설명 의무 위반, 뭐 대리 가입, 서류 변조 등 이제 불완전 판매를 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어요. 네. 이들 금융사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 손실 위험이 커진 시기에 오히려 과도하게 영업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서 실적 경쟁을 조장했고요. 예. 이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상품 판매가
판매가 가능하도록 상품 판매 기준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 예, 그 결과 영업 현장에서는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 답하라고 요구를 하거나 네. 투자자 대신에 상품 가입서 신청을 뭐 대리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사례들도 적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A은행 이제 익명으로 A은행 같은 경우는 2021년 영업 목표 수립 시에 신탁 수수료 목표를 전년보다 무려 56% 이제 상향 설정했으니까 인센티브를 높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B은행 같은 경우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던 2021년 1분기 중 이 두 차례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등 실적 경쟁을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성과 평가 지표를 운영하면서 뭐 신탁 수수료의 최대 2배를 이 성과 이익으로 평가하는 등 ELS 판매 유리하게 좀 설계를 해서 판매를 좀 유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원들이 무리하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불완전 판매가 일어났다는 건데 네네. 이 판매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졌길래 비난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판매 차원에서도 불완전 판매가 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네. 이 투자자 성향 분석할 때 이제 6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일부 항목을 이제 누락하거나 뭐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이제 설계하는 정황이 이제 또 포착이 됐습니다. 예. 또 뭐 손실 감내 수준 20% 미만, 단기 투자 희망 등 이제 H지수 ELS에 상당히 이 정도면 부적합하잖아요. 원하는 게 다른데 이런 투자자들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운영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고위험 이 상품의 판매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뭐 수두룩했는데요. 중요 사항이 위험 등급 유의 사항을 이제 설명서에서 누락을 하거나 고난도 상품 요약 설명서를 이제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뭐 나타났어요. 이런 실적 위주의 영업이 이제 설명 의무 위반, 뭐 대리 가입, 서류 변조 등 다양한 불완전 판매로 쭉 이어지게 됐고요. 네네. 뭐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이제 투자 성향을 상향해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거나 네. 뭐 청력이 약한 고령 투자자한테 이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답하도록 뭐 요청한 사례도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또 거기다가 영업점 및 방문이 어렵다는 투자자를 대신해서 뭐 투자 성향 설문지라던가 뭐 상품 가입 신청서를 대리 작성에 서명한 사례도 적발이 됐어요. 네. 금감원은 이런 금융회사들의 판매 정책과 판매 시스템이 이제 판매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운영됨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불완전 판매라기보다는 뭐 강압적인 판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아야 될 텐데 금융당국 방침은 어떻게 되죠? 이 금융당국은 검사가 이번에 마무리된 만큼 고위험, 뭐 ELS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요. 네. 당국은 이 고위험 상품을 거점 정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이제 판매가 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고요. 예. 이 금융당국 관계자는 뭐 형식적인 법규는 많이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 소비자 보호에 이게 충실했는지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제도뿐만 아니라 뭐 조직 문화나 영업 관행들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이제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서 아까 많으면 이제 100%까지도 맞습니다.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온다고 하셨는데 이번 금감원 조정안에 대한 금융권 전반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은행권 안팎에서는 이번에 이제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보다는 뭐 판매자의 압박에 초점을 맞춘 뭐 이런 조사라는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금감원이 마련한 조정안은 이제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고려해서 0에서 100% 비율로 자율 조정에 나서라는 얘기인데 이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서 뭐 상황을 최대한 이제 정형화하더라도 뭐 수백 개 이상의 케이스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워낙 퍼센트 범위가 크니까 당분간 좀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은행권은 지금 ELS 판매 잔액이 15조 원 이상이었던 걸 고려할 때 올해 실적 악화와 건전성 지표에 이제 대한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은행들은 이번 금감원 결정이 일단 은행에게 모든 케이스를 뭐 맞춰서 시뮬레이션하고 일단 선제적으로 배상하는라는 취지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콩 ELS 관련 금감원 조사 결과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KDDX 군함 경쟁 점입 가경.
이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네. 이 우리나라 조선업계 양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상선 말고 군함 사업에서도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이제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인데요. 2030년까지 이제 미니 이지스함 총 6척을 발주하는데 사업비만 총 7조 8천억 원에 달해요. 네. KDDX 이제 수주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및 이제 초도함 건조, 이제 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지금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 기본 설계는 HD 현대중공업이 맡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남은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수행할 기업을 선정하는 입찰이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본 설계를 현대중공업이 가져갔는데 네. 이걸 수주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은 이 기본 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 설계, 뭐 그 다음에 초도함 설계, 뭐 이렇게 건조 이렇게 맞는데 이 통일성이나 연속성 측면에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 KDDX에는 이번에 기본 설계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밀 유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예. HD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한화오션의 전신 대우조선 해양이 만든 KDD 보고서를 취득해서 회사 내부망에 공유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이와는 별도로 HD 현대중공업의 이 KDDX 입찰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네. 이 상식적으로 지금 경쟁사의 기밀을 빼간 업체가 앞으로도 계속 입찰에 참여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사청은 이 청렴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이 임원 개입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 없는 행정지도, 즉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앞으로도 KDDX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그렇죠. 받았는데도요. 그러니까 직원이 유죄를 받았는데 임원은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오션 이건 말이 안 된다면서 이제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HD 현대중공업을 고발한 것이 사태의 전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방사청이 현대중공업을 입찰에 참여시킨 데 대해서 뒷말이 나올 법한데요. 먼저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해상 전력의 핵심인 이 수상함 건조를 특정 조선 업체가 과정에서 독점을 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네. 여기에다 이제 무기 체계를 적시에 조달할 의무가 있는 이 방사청이 이 기본 설계를 이미 맡은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를 해버릴 경우에 납기 지연을 유발했다, 이런 비판을 또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반면에 이 기밀을 유출한 게 당연히 이 중대한 범죄인 만큼 2, 3년의 입찰 제한을 두거나 과징금 부여 등의 징계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를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러한 반칙이 향후 방산업계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평가가 네. 엇갈리네요. 네. 그리고 이번 사태로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신경전도 뭔가 더 심해지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국내 대표 방산그룹 한화는 작년에 조선 빅3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이제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함정 등 특수선 이제 경쟁력에 상당히 주목을 했어요. 네. 한화오션은 한국형 구축함 KDX를 거의 다 수주를 했고, 장보고 잠수함 사업 같은 경우 싹쓸이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번에 KDDX로 완전히 굳히게 나설 예정이었는데 이를 도둑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HD 현대중공업은 이 HD 현대중공업 그룹에 속해서 국내 조선 1위라는 자부심이 상당히 강해요. 또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해서 이제 이지스 한 6대 중 5대를 수주를 했는데, 이번에 울산급 배치 3 호위함 사업에서는 한화오션에 이제 밀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 KDDX 같은 경우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고요. 그리고 이 군함 등 특수선 시장도 우리나라 LNG선처럼 해외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새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해외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이제 국내 트랙 레코드를 만드는 것이 이제 양사로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두 회사의 경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